오늘의 두 번째 발표 세션은 김규봉 본부장의 2020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기업 내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식별하고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보안을 적용함은 물론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최소화하여 보다 안전한 데이터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전략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베스트 질문 댓글에 선정되시면 에어팟 프로를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김규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업무하는 스타일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뭐 조금이라기보다는 아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용, 특히 커뮤니케이션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우리가 쉽게 그동안 많이 해왔던 일 중에 하나가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저도 고객사 방문을 위해서 차를 타고 가서 뭐 커피라도 한잔 놓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과 비용이 아마 가장 많이 들지만 그래도 효과는 좀 있는, 많이 좋은 편이 속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요새는 이제 비디오라던가 오디오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화상회의나 비대면 회의나 이런 걸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대화하는 비용을 놓고 보면은 꽤 높은 편에 속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문서라는 걸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는 조금 낮은 거예요. 혹은 가장 저렴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무슨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거나 할 때 보면은 문서 없이 이런 것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회의를 준비하면 항상 회의 자료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자료도 주고받고 그 다음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또 문서를 주고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의 중심이 문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러한 문서들이 과연 우리는 정말 필요한 문서들만 제대로 잘 쌓이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처음 하는 거는 아마 이메일에 있는 것을 확인하겠죠. 메일을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이메일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안에 필요한 뭐 문서가 있으면 저는 제 PC에도 저장을 하고 혹은 뭐 다른 사람한테 포워딩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문서가 제 PC에도 생기고 제 이메일 계정에도 생기고 전달받은 다른 사람 계정에도 똑같은 문서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저는 시스템에 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웨어나 이런 데 접속을 해서 무슨 새로운 뭐가 있는지 검색을 하고 새로운 것에 있을 때 또 누군가 기획안이 새로 들어와 있으면 그 문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에 또 다른 문서가 생기고 다운로드 받은 문서는 또 다른 복사본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결제도 올려야 되고 누군가한테 뭔가 시스템에 업로드도 하죠. 그러면서 인해 가지고 제 PC에 있는 문서, 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문서 해서 또 다른 복사본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뭐 이 문서가 있었는데 어디 있었지 해가지고 파일 서버 가서 다시 찾습니다. 제 PC 어딘가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죠. 그럼 뭐 쉬운 게 서버에 가면 여기 있으니까 다시 다운로드 받자. 또 받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복사본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자료들은 내가 이거는 어디다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써야겠다 해가지고 폴더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복사본도 생기고 파생본도 생기고 비슷한 문서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뭔가 제안 작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랑 협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1장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이 2장을 만들고 서로 업데이트 하다 보면은 비슷한 문서들이 또 파생본으로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업된 걸 갖다 하나의 시스템에 또 올리게 하면 또 다른 복사본이 생기게 되죠. 제가 여기서 클릭 몇 번만으로도 뭐 사실
뭐 오늘 할 일이 다 한 것 같지는 않겠지만 뭐 대략적인 일을 이렇게 비교해봐도 수많은 파생본과 수많은 복사본을 생성을 하고 제 PC 혹은 시스템 어딘가에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쌓이면 이게 제 개인적인 PC에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일 것 같은데요. 한 3,000명 정도 되는 조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명이라는 조직이 한 50MB의 파일을 생성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150GB라는 용량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수량으로 따지면 한 15만 개의 문서가 매일같이 복사본이나 파생본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50GB 뭐 요새 디스크 뭐 내 갖고 있는 건 뭐 1TB, 2TB인데 뭐 큰 용량이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은 것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한 1년에 뭐 실컷 다 쉬고 생각을 하면은 한 250일 정도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250일을 생각하면은 1년에 매년 회사가 쌓이는 데이터량이 37,500GB, 37TB입니다. 아마 전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매년 시스템의 데이터가 증가하는 걸 위해서 예산 작업을 했을 겁니다. 이 숫자가 정확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용량을 매년 준비하고 매년 여기에 우리는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모아놓은 데이터들이 잘 활용이 되고 회사 내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물론 매년 비용을 투자해서 디스크 증설하는 게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연초 뭐 이제 내년도 이제 사업 계획을 슬슬 준비할 단계가 되니까요. 새로운 신규 사업 계획서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저는 처음 하는 일이 회사에 있는 통합 검색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 올해 만들어 놓은 자료를 검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 검색에 와서 올해 만들어 놨던 2020년도 신규 사업 계획서를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그때 검색 결과가 ECM에서도 한 2개가 나오고 우리 나스에서도 한 3개가 나오고 이메일에는 뭐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옵니다. 제목 이름으로 보면은 아마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아, 이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에 뭐 하나씩 달라졌습니다. 뭐 다시 1 붙은 것도 있고 버전 1 붙은 것도 있고 뭐 마지막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고 최종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아니 2020년도 신규 사업계획서는 벌써 발표해가지고 다 끝났는데 왜 각각의 시스템에 있는 문서들이 결과값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찾고자 하는 최종 버전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접근을 할 수 없는 파일들도 있습니다. 보안과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같은 결과인지 제가 찾고 있는 문서인지 찾기도 어렵고 그 문서 그 검색대에서 나온 결과값이 제가 억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문서인지도 사실상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보안이나 관리하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보안을 하는 이유는 위험 요소를 최대한 낮춰서 보안 사고를 막고자 하는 거고요. 관리를 하는 이유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 2가지 측면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현재까지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보안 쪽은 우리 정보보안팀이라는 CISO 조직 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CIO 조직 밑에 있는 정보기획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보안팀에서 여기 나와 있는 뭐 DRM, DLP, APT 탐지 솔루션, 뭐 시큐어 프락시, 파일 암호화, 클라우드 보안, DB 암호화 아마 기업 내에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하나씩 아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관리 측면으로 가면은 이메일 시스템, 그룹웨어, 메신저, 뭐 파일 서버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라던가 지식관리, 문서관리 시스템 이런 거 아마 없는 회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툴들을 도입하고 현재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수많은 툴들을 도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른 CIO 분이나 CIS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매년 뭔가 새로운 걸 개선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을 합니다. 첫 번째 보안 쪽에서 보면은 이 수많은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도 항상 뭔가 보안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뭐 CIS 분들은 일주일 휴가 내고 가기도 어렵다고 할 정도로 장시간 회사를 비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는 게 아마 어깨에 다 아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보안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 챌린지한 부분은 클라우드라던가 모바일이라던가 이런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업무를 갖다 더 편하게 쓰고 쉽게 쓰고 하는 요구사항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서 보안이 거기에 쫓아가야 되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수많은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보안이 상이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런 경우에 따라서 보안 수준이 정해져 있고 또 이런 프로젝트 들어올 때 따라온 거는 보안의 룰이 또 다르게 가고 있고 그래서 회사의 통일된 보안 룰이 정확히 지켜지는지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쉽지 않게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아무래도 맨 마지막에 있는 이거죠. 보안팀들의 가장 큰 챌린지는 내가 일하는데 보안이 자꾸 방해된다. 보안의 룰을 더 낮추거나 쓰기 편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매번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현재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보셨듯이 매년 늘어나는 스토리지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이 많은 스토리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데이터도 늘게 되고 데이터를 찾고 관리하는 것은 점점 제 손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PC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퇴사자라던가 부서로 옮긴다던가 하면서 회사의 자산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재 관리상의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가 시스템상에 있는 문서라던가 PC상에 있는 문서가 뭐가 있는지 아마 다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PC에 수많은 문서가 있지만 어느 폴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관리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게 아마 이 두 가지가 현재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내 데이터 현황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DB나 이런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그러니까 스트럭처드 데이터가 한 20%인 반면에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비정형 데이터가 한 80% 수준입니다. 이 80% 데이터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한 52%는 다크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33%는 ROT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5% 정도가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데이터라고 베리타스에 있는 데이터버그 리포트가 작년에 이러한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은 한 85% 정도의 데이터가 실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좀 더 세션을 발표하기 전에 뭔가 좀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크 데이터, ROT 데이터라는 용어를 요새 많이 듣고 쓰실 텐데요. 저희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크 데이터라는 거는 그냥 모르는 데이터라고 정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가트너가 정의한 거는 수집, 처리, 저장되었지만 활용되지 않는 정보 자산을 다크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건 그냥 모르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르는 데이터는 찾아서 식별 분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ROT 데이터는 뭐 에임이라는 곳에서 정의한 거면 중복되고 오래되고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불필요한 데이터입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는 최소화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모르는 데이터는 찾아서 식별하고 분류하는 게 필요하고요. 불필요한 데이터는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좀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성공적인 데이터 보안과 관리의 필요 조건은 현재 있는 모르는 데이터, 불필요한 데이터, 중요 데이터가 섞여 있는 기업 내의 데이터에서 첫 번째는
식별 분류가 필요합니다. 식별 분류를 통해서 모르는 데이터를 좀 제거를 하고 그럼에 따라서 불필요한 데이터도 조금은 늘겠죠. 그 다음에 이제 ROT 제거를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데이터도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을 줄일 수 있을 거고 중요한 데이터의 부분도 명확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운영해왔던 데이터 스토리지가 그대로 가더라도 실제 필요한 데이터들도 많이 줄여서 우리가 보호하고 그 다음에 관리돼야 되는 대상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습니다. 불필요한 데이터 줄이기가 어렵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안 쓰는 거 지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 어렵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운영이나 IT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한 10년 이상 된 파일 서버에 10년 된 파일을 갖다 지우신 경험이 아마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똑같은 파일을 지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지우는 게 쉽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똑같다라는 것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 똑같은 거를 갖다가 찾는다는 게 비용과 시간 대비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뭐 문서들 열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장만 해도 뭔가 저장하겠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알 수 없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엑셀에 있는 뭐 표 한번 열었다 닫아도 값이 어딘가 바뀌어 가지고 저장하라고 자꾸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내용은 똑같지만 해시값이 달라져서 다른 문서로 이용이 인식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 문서가 진짜로 쓰고 있는지 안 쓰이는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쓰는지 안 쓰는지를 모르면 이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오너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 이 문서의 오너가 누구인지도 알 수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보관 혹은 어느 부서 이관을 위해서 백업해 놓음 이런 식의 폴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아무도 못 지웁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해서 백업을 받아 놓은 건지 아니면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뭔가 저장을 하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우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자기 탐색기 여시면 늘 아시겠지만 버전 1, 버전 2, 버전 3 수많은 문서 있잖아요. 최종 문서가 뭔지 모르면은 그 하위 버전들은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러한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가지의 정보만 있으면 이 불필요한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컨텐츠 고유의 아이디를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아이디라고 불리는 CID 값을 각 파일별로 관리하면은 고유의 번호로 관리가 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 내역입니다. 이 문서가 현재도 쓰이고 있는지 1년 전에도 쓰였는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어본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용 내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 그 다음에 이 파일의 오너가 누구인지 소유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파일의 버전, 최신 버전인지 중간 버전인지를 알 수 있는 버전 관리 기능, 그 다음에 뭔가 예외 사항으로 놓고 이거는 지우지 마라 하는 예외 사항이 적용되어 있는 건지 하는 이 6가지의 정보만 있으면은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는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동안 써왔던 메타 정보들입니다. 우리 DRM이라는 문서 보안 쪽 쓰고 계시는 고객사분들은 아시겠지만 컨텐츠 아이디나 사용 내역은 DRM이라는 솔루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별 분류력 솔루션들이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관리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ECM을 운영하셨던 고객사분들은 이 문서에 대한 소유자, 버전 관리 다 ECM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인 보관인지는 약간의 뭔가가 좀 더 필요하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DRM, 식별분류, ECM이 각자 필요한 정보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정보가 한 군데 있어야 되는데 각각의 솔루션별로 필요한 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한 3가지 정도를 갖다가 뽑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팩앤택 기술입니다. 복사본 및 파생본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영속적으로 데이터 위치와 관계없이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뭔가를 싸고 태그를 달아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는 팩앤택 기술이라 부르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문서 가상화 기술입니다. 위치에 관계없는 문서 버전 관리 및 동기화 기술입니다. 기존에 있는 ECM들은 자기 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영역 내에서 이런 것을 제공을 했는데 영역을 떠나서 파일의 위치와 상관없이 버전과 동기화를 관리할 수 있는 컨텐츠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은 아마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 가베지 컨텐츠 컬렉션 기술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문서 삭제를 위한 AI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시스템에서 이러이러한 문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추천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서는 자동으로 쓰지 않는 문서를 어느 영역으로 옮겼다가 삭제를 한다던가 하는 뭔가 자동화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술이 데이터 보안과 관리의 핵심 기술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3가지 기술을 기반 하에 데이터의 보안과 관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식별 분류가 정확하게 될 수 있고요. ROT도 명확하게 줄일 수 있어 가지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최소화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갖다가 제대로 관리하고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던 통합 검색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시스템 하에서 제가 이 통합 검색을 하게 되면은 2020년 신규 사업 계획이라고 하면 저는 하나의 결과감을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보안 정책도 하나의 정책으로 저한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최종 문서이고 마지막 문서, 그 다음에 이 문서가 물론 물리적인 위치는 ECM에 있을 수도 있고 이메일에 있을 수도 있고 나스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은 문서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은 결과값을 갖고 있고요. 같은 보안체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제가 원하는 문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저희의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 식별 분류에 관련된 솔루션인 파수 데이터 레이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에 대한 랩스토디 2개의 제품이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플랫폼을 형성을 하고 이 위에 생산성에 관련된 솔루션들, 그러니까 5365, ECM, 이메일, ERP, 그룹웨어 이런 생산성 솔루션들이 이 기반 하에서 돌아가야 되고요. 보안도 마찬가지로 저희 DRM이라던가 DLP, CASB, 그 다음에 뭔가 사용자의 행위 기반의 보안을 추측할 수 있는 리스크뷰 이러한 제품들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생산성과 보안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위험 요소는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이러한 불필요한 데이터, 모르는 데이터, 중요 데이터가 섞여 있던 것을 식별 분류, 그 다음에 ROT 제거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불필요한 데이터는 최소화하고 중요한 데이터는 확실히 하게 된다면 위험 요소는 낮추게 되고 생산성은 높일 수 있는 데이터 보안과 관리에 대한 2가지 목표를 같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차세대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관리를 위한 첫걸음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데이터에 대한 식별 분류, 그 다음에 데이터 문서 관리 두 가지가 이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수 데이터 레이더를 통해서 문서에 대한 식별 분류를 하시고요. 랩소디를 통해서 문서에 대한 관리를 통하면은 식별 분류를 통해서 모르는 데이터를 최소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ROT 데이터를 최소화해서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와 보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로써 금일 1주차 FDI 온라인 행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웨비나를 참여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포함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베스트 질문 댓글에 당첨되실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FDI 온라인 행사는 매주 수요일 2시에 공개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2주차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